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대장을 듣겠습니다. 애국가는 이끌어가는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봄비 나와 함께 걷고 꽃으로 나와주세요. 천년화로 이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송이 꽃을 하고 당신이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국회 민예 전당 국회 11회 국회 출입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5년이 됐네요. 아무튼 제가 국회 출입기자 클럽의 수석 부회장으로서 개회 선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는 한국사단법인 언론단체 총연합회 대표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선언을 하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국회 출입기자 클럽 정기 세미나를 선언합니다. 건강하지 마라. 내가 한남동 58년 살아요. 그 옆집에 윤씨 옆집에 살아요. 대단히 건강되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귀한 이한주 원장님을 제가 상고철에서 모셨습니다. 이한주 박사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님의 부인이십니다. 운동 올해 주창국 씨하고 직접 운동을 안 했는데 올해 이한주 원장님하고 이재명 원장님 운동을 같이 했어요. 무슨 운동 했게? 시민운동. 그렇죠. 오래 전부터 뭐 4년이 아니고 14년이 아니고 한참 전부터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삼고철에서 꼭 좀 와서 좋은 덕담을 얘기해 주세요 해서 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주 원장님 먼저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인석 숙련여대 교수님을 초빙했었는데 잘 듣고 우리가 배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걸 아까 노래를 한 곡만 해서 미안해요. 위는 도서관 앞으로 도서관을 얻지 않을래. 이것도 원장님 우리 이거라서 샌드위치 있는 내 친구 한우조 친구 KBS 이사 그 다음에 극동방송 부사장 지금 목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광주에서 우리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이 우리 기자회견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줄에 저번 주에 우리가 양주에서 뵀는데 전북대학교 황 박사님 이래서서 오늘 저쪽 소개해 주십니다. 자, 그 위에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렸지만서도 시간이 돈이고 네, 주식회사 이화인 산업대표이사 이학천.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문화 융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인철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 송방훈 국회출입기자클럽 회장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신정훈 행안위원장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문화융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자세로 한번 찍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만진 조합장님, 네, 김영신, 네네, 김영신 이사장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문화융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뒤로 오세요, 뒤로. 네. 잠깐만, 뒤로. 안 잡혀. 네, 메인 잠깐만요. 사진 촬영 기사님께서 사진을 멋지게 잘 찍으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찍으실 분들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럼 이름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나아져야 하겠지만 정부가 이 역할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장은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로 채택했을 때부터 불평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지 모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불평등을 처치하고 다루는 방법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똑같이 시장에서 불평등이 만들어졌을 때 세금을 걷고 다시 도와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따질 것도 없고요. 성공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 성장률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인구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문제와 성장률 저하 문제는 전 세계
성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패턴이고 우리도 예 없이 이 패턴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복지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복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해프게 퍼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GDP 중에서 복지 지출을 얘기할 때 GDP 중에 복지 지출이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14%, 15% 정도가 복지 지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우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20%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OECD 국가 평균을 갔다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거는 저 동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다운받아가세요. 그분들도 이게 지자체 구성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민중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거기에 다른 말에 민주주의가 있고 기본사회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면서 민주당을 자꾸 강조해서 불편하셨던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말씀. 문학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의 남천동 KBS 송방울의 생활영화 꽤 잘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 대강당, 동아대학교 대강당 2,000명, 2,800명 되랍니다. 꽉 찹니다. 이 강의장이 아마 이 홀이 소 회장이 80석 내지 100석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하면서 오늘 모처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하고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실제 퀴즈로 아까 이 원장은 실제 바빠요. 왜냐면 불행이니까 이제 불행이니까. 아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송인석이고요. 제가 이 주제를 회장님한테 알려받고 저는 한 40년 동안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제7공화국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는 그 논쟁과 그 토론은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오늘 나왔냐면 교육학적으로 좀 우리가 제7공화국 시대에 좀 논의할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죠. 제가 한 17년, 20년 전쯤에 혹시 그때 왜 그 정부의 정책이 학원을 가지 마라 하는 정책이 강하게 대두됐죠. 특히 강남. 그래 거기는 또 우리가 안보와 국가 안보와 K방산, K조선 그걸로 아마 이 홀이 아니고 그때는 좀 옆에 홀은 250명, 280명 들어갑니다. 얘기는 한 100명 들어오고 그쪽으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 앞으로 좀 우리 기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좋은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귀한 손님은 전주에서 물론 전주보다 조금 밑에 광주에서도 오셨지만 황종환 박사님은 한 나라가 191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외 체계의 국가보다 23개국이 많은 게 태권도 그 가입국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김치 전 세계 5대 무저항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가장 핵심되는 미래 언어가 한글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글만한 게 없죠. 그건 이미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다 확인이 됐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또 우리 미래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김치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뭐 진생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있어. K-팝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정부가 지원해서 된 게 아니죠. 다 각자 도생. 태권도는 태권도대로 정말 그 해외에 그냥 혼자서 고생. 워싱턴은 한인 약국 의사 한방이었어요. 한방약을 18가지 22가지 다 넣은 배, 예를 들어서 사과, 뭐 대추, 한약을 몽땅 집어넣은 거예요. 한약 원장이 있으니까. 이게 김치가 아니고 약이에요. 많이 지킨데 이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배분 정책의 분배요. 이 돈을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25만 원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 세금을 누구 돈에 써합니까? 결국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많이 올리면 다 돈 뜯긴다는 생각하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적고요. 사실은 남의 돈이 없으면 그런 복지 정책 사실 어렵죠. 근데 대체로 보면 조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베푸는 거에 상당히 후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별로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저 임종석 씨, 저 거의 나이가 비슷하죠. 우리 김민석 의원, 대학가 저는 돌멩이를 맞은 386입니다. 그 심할 때 90년, 80년 돌멩이 맞으면서 데모 진압하고 이 소대장 하면서 화염병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한주 원장님 좀 계셨으면 이 정책이라는 게 다 우리가 분배 정책을 좋아하죠. 공짜니까. 근데 그거는 누군가의 땀에서 나온 세금. 교육이 있어요. 지미 카터 빚을 냈다 한국 사람이. 임파서.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 MC 봤죠? 여기 주박사 딸. 10,000명에 1명 될까 말까 한 걸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만일 그럽니다. 지미 카터에 빚을 했다 한국 사람이 여자가 대단한 겁니다. 하시면 헌법이나 정치 관련법은 이렇게 개정 개혁했으면 좋겠다고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 헌법은 1948년 만들어졌지만 그 모태는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 모태이고 그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1700년대, 1800년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헌법과 그 권력구조법은 1700년, 1800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치 현실은 가장 후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란 권력기관과 국회란 권력기관이 서로 충돌하였는데 국민들은 그저 이것을 조정할 송재필 교수가 이런 얘기를 최고위원회 한글이 틀립니다. 한글. 적어도 4선, 5선 되는 분이 최고위원을 해야지. 최소 초선 되는 분이 최고위원 아니야. 내가 한남국 58년 산다고 했어요. 한남 국민의힘을 갖다 물어봐도 최고위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민의 정당, 그 민의 정당인데 참 민주주의요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심층 취재하고 잘잘못을 구분해서 국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정치부 기자, 각 언론사의 기자들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기자들을 규합해서 우리 방송, 우리 국회 출입기자 클럽을 만들어서 52회까지 이렇게 이끌어갔다 하는 지도력, 참 노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국회의장이 하면 오히려 국회 출입 기자들 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국회의장 사표내야 돼요. 그러나 송방은 우리가 회장님께서 우리 참 우리의 국회를 위해서 또 기자들의 알 권리와 기자들 언론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980기 우리 꼬마 해변 있어요? 어디 있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케에서 해백이지만 제가 예배곡이니까 남진이가 막 나갔대요. 얼마나 7월 17일 가서 7월 17일 재연절인데 18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로 이 18정제 얼마나 산임 하사가 욕을 해서 욕으로 끝나는지 또 얼마나 여름에 두드러 패는지 모기는 얼마나 진해야 경화당에 모기는 엄청나요. 이게 세월이 55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22살에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일 알겠죠? 22살에 갔는데 얼마나 겁납니까? 귀관들은 식사를 잘한다. 네! 밥도 막 숟가락 뛰는데 동작 그만. 그 다이아몬드 산이라고 여름에 가서 비는 오는데 때로는 샤워장에 다 200명 집어넣었더니 물을 탁 한 번 켜요. 물을 틀어. 막 비를 치는데 동작 그만. 아, 산마지 지금 물에 막 비는 건데 또 여기에요. 이게 개평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 올해 김종영 대표는 우리 기자클럽 대표입니다. 앞으로 저 30분을 다음에 드리고 오늘 내가 캡슐하겠어요. 그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어딜 가네 앞에 국회 앞에 가면 금사빌딩 있어요. 그걸 제가 12년 단골입니다. 미안한 일인데 송봉을 얘기하면 공짜도 밥을 줍니다. 왜? 오늘은 80명 안 되네요. 하민아 가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80명 갑니다. 보통 웬 20명 빠지고 100명, 이짜리 100명. 그래서 거기 가서 서로 좋은 덕담하고 최상명 목사들이 있죠. 다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우리 총괄본부장 인도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덕담 나누고 이때 또 뭐 노래도 한 곡 더 하려면 하민아 가수도 하시고 우리 송인혁 경감님 참 귀한 시간에 좀 가지 말고 같이 얘기해줘요. 전복 있고.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끝냅니다. 자, MC.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1천만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보험료 고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면 51년을 배회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불법 다단계나 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노인 문제 시민단체를 만들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10종류 어르신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번은 어르신 효도방송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과 정책을 방송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기초 촬영부터 편집, 제작 기술을 무료 교육합니다. 2번은 어르신 효도잔치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 배우로 출연하고 각종 문화활동과 취미와 소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하는 어르신 효도 축제를 지역별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진행합니다. 3번은 어르신 MBT3 자연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심신치유, 무병장수, 행복코칭, 강좌를 통해 다시 오는 청춘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어르신 전통혼례 행사입니다.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금혼식, 고희연, 회혼식을 전통혼례식으로 하게 되며 예술단 자원봉사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5번은 어르신 애인 만남 주선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짝을 찾아주고 애인을 만나게 주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생활을 하도록 노인회관마다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어드립니다. 6번은 어르신 자녀 결혼 중매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자식 결혼 중매 행사를 통해 자식 결혼 문제에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식이 결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7번은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건강강좌, 통증안마 봉사단과 어르신 건강도우미 봉사단이 전국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8번은 어르신 취업활동 지원입니다. 일을 해야 젊어집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드립니다. 9번은 어르신 임플란트 후원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개인 부담금을 후원단체에서 대신해서 납부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10번은 어르신 주거 안정 정보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등 어르신 주거 안정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드리고자 어르신 주거 안정 상담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종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